반갑습니다. 저는 정밀쌤이고요. 2-1 OT 강좌를 시작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이어서 계속 보는 분도 계실 거지만, 중 1-1을 이제 작년 11월에 시작을 하고, 당연히 저는 이제 한번 시작하면 완강이에요, 완강. 중간에 끊는 경우는 없는데, 중 1-1을 찍을 수 있었을까 했는데, 찍게 됐어요. 찍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인가, 2-1을 또 찍게 됐다. 2-1을 또 찍게 됐다. 당연히 어때? 시작을 했으니까, 완강을 하겠죠. 저는 중간에 끊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완강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여러분은 유명한 교재죠. 훌륭하십니다. 유명합니다. 네, 요런 이제 교재를 쓰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자비로 자비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원리가 사실 개념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RPM이라 해서 유형서가 이렇게 있는데, 유형서 강의만 제가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개념 강의를 제가 좀 자신 있어요. 제가 개념 가르치는 거 좀 자신 있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개념 강좌를 각 단원에 따로 제가 구성을 해놔요. 모든 개념, 그 단원에서 필요한 모든 개념을 다 구성을 해놓기 때문에, 개념 강의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중첩되다 보니까, 개념 강의를 따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부교재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개념이 필요하시면 각 단원별로 이렇게 제일 앞에 개념 강의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되는 거고,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타임라인을 걸어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보충해서 오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 필요한 거 있죠.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문제 풀 때 중요한 그런 개념도 있죠. 예를 들면 삼각과정 일부를 끌어와야 된다든지, 삼각과정 일부 끌어온다기보다는 뒤에 내용이죠. 뒤에 내용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했던 내용 있죠. 리마인드 차원에서 선생님이 문제 풀기 전에 다 설명하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게 쭉 쫓아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 구성이 있죠. 그죠? 단원 구성 같은 경우에는 유리수와 순환소수라고 해서 중학교 1학년 구성하고는 달라. 일반 교과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소인수분해 과정이라고 해서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 자연수잖아. 그 자연수를 배수와 약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부터 시작하고 3단원을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수와 유리수에서 수체계를 나누게 되는데, 2-1에서는 우리가 자연수나 정수나 이런 것도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서부터 다룰 거냐면 유리수에서 다룬다. 유리수. 그래서 유리수 중에서 어느 부분이 되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서 분수, 소수를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인가 유리수로 우리가 취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 일단 1차적으로 나눈 다음에 무한소수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분수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유리수라고 하는데, 이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 중에서 순환소수라는 종류가 있어요. 이 종류. 이 종류에 대해서 새로운 수체계가 완성될 거니까 수체계를 먼저 정리해 놓고 순환소수 관점에서 유리수를 확정 지을 거야. 확정 지고 유리수와 유리수 아닌 걸로 그냥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단항식을 배워야 다항식도 지금 계산할 수 있으니까 단항식이 먼저 나오는 게 순서상 맞아요. 그럼 요때 지수라는 건 이제 교접제곱에서 표현 방식 정도는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수라는 걸 모르진 않을 건데, 이 지수가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어. 그걸 얹은 다음에 다항식 계산할 거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당연히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연계인데, 여기에 연계성은 그냥 수체계의 일부 있죠. 우리가 뭉뚱그려서 했던 거를 그냥 구체적으로 배운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몰라도 돼요. 1-1을 몰라도 되는데, 2단원하고 3단원 공부할 때는 1-1의 정수와 유리수에서 계산했던 거랑 문자화식 파트 있죠.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야말로 이제 연계죠, 연계. 중 1-1에 연계가 된 건데, 연계라기보다는 이제 비교 분석 단계야, 비교 분석. 1차 방정식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가? 1차 부등식도 존재할 건데,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을 풀어요. 부등식의 성질을 새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의 성질과의 차이점을 공부하시는 거야, 차이점. 차이점만 공부하시면 우리 달라지는 게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한 군데. 한 군데만 딱 아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주 스무스하게 4단원 넘어가겠죠. 등식의 성질만 완벽하다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은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5단원이죠. 자, 5단원에 보시면 1차 부등식의 활용은 1차 방정식의 활용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다. 그냥 등호로 써있던 게 부등호로 써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의 정답은 다 경계선 값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식 나오는 것 자체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차이가 나는 부분이면 이 1차 부등식의 활용은 1차 방정식의 활용과 거의 유사해. 거의 유사한데, 이제 2학년 다운 문제이잖아. 2학년 다운 문제는 연립방식을 활용해서 공부하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중간고사가 보통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나눈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나눈 건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도 수준의 활용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 그다지 어렵진 않을 거다. 기말고사가 어떤가? 이제 학년이 좀 높아지니까 레벨업이 좀 됐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고, 연립방정식에 보면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가간법하고 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연립방정식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차 방정식 활용해서 풀었던 것들은 전부 다 대입법 풀이야. 대입법 풀이. 근데 풀이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간법까지 추가적으로 배울 거니까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고 가간법으로 풀 수 있으면 대입법으로 주로 풀어. 대입법으로. 근데 대입법이 불가능하고 아예 처음부터 어때? 미지수를 2개 써야 돼. 그러니까 요때하고 요때 차이는 미지수를 1개만 쓸 수 있는 상황만 주어진 데 비해서 요거는 미지수를 2개 쓰는 문제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간법으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가 활용 문제에 등장하게 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레벨업이 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정비례 관계죠. 정비례 관계는 이런 형식을 띠죠. y는 3x. 자, 그런데 이렇게 상수항이 이렇게 들러붙으면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닙니다 라고 배웠는데, 요거 상수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수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걸 포함을 해서 1차 함수라고, 우리가 함수라고 공부하는 건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는 거죠. 처음으로. 그럼 1차 함수의 위상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이 부분은 3-1로 그대로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3-1로 그대로 연결된다. 3-1로 그대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학년 때 여러분이 이제 섭렵하고 오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 연계성이 강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하신 거고, 얘는 원래 수학적 접근 방식이 대수적 접근 방식과 기하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식으로만 정리를 했다고, 식으로만 정리하던 거를 이제는 그래프를 활용해서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어떤 걸 담당하냐면, 연립방식 그 연결고리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연립방식이 수학적으로 보면 중요한데, 식 계산하는 것 자체에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죠. 계산법 자체는 좀 반드시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활용 문제에서 다루게 되는 건데, 요때 A'분의 A하고 B'분의 B, C'분의 C라는 걸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 그게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요거는 기하적 접근 방식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일단 봐봐요. 여러분 연립방식 딱 요것만 공부하면 풀이가 한 가지밖에 없어. 근데 여기까지 공부하면 풀이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그러니까 2가지 풀이를 이용해서 처리하시는 거니까 뒤에 있는 부분까지 좀 연습을 좀 한 다음에 얘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좀 입체적으로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의 활용도 어떻게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지금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보면 틀을 좀 잡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약간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꼭 물어봐. 공부하기 싫은 시점이 생겨요. 뭐 열정이 이제 충만한 경우보다는 충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심화를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선생님이 심화냐 선행이냐는 따로 선생님이 이제 편성을 좀 하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당장 이제 2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학년 1학기 과정과 3학년 1학기 과정이 연계야. 이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중등 교과과정 구성상 1학기는 전부 다 대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2학기는 전부 다 기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언제냐면, 일단은 중학교 1-1을 굉장히 좀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일단 넘어와서 중등 수학을 좀 적응하는 걸 좀 어려워한다. 특히나 보면은 이제 4단원에서 주로 막히고 5단원에서 또 막혀요. 그러니까 4단원이면 이제 정수와 유리수에서 수직선을 굉장히 무시해. 그러니까 수직선을 좀 정확하게 좀 짚고 그러고 개념을 잡고 넘어오셔야 되는데, 너무 초등학교 때 연산 이렇게 연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연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보면 밥이 일단 메인 디시니까 당연히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반찬을 하나도 안 먹고 밥만 계속 이렇게 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너무 연산 하다 보면 연산에 매몰돼요. 다른 걸 좀 신경을 못 써서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자 사용하는 것 자체를 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요게 힘들면 뒤에 있는 이제 1차 방식 활용은 꽈당이니까 당연히 이제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짐을 보이는 거죠. 힘들어하는 조짐을 이렇게 보이는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넘어오다가
2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쉽게 넘어가. 그러니까 난이도 차이가 막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파트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는데 2학년 2학기 있죠? 2학년 2학기 보면 닮음이 있어요. 여기서 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보면은 힘들어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때 기하를 있잖아. 그걸 대충이에요, 대충. 뭐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1-1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안 하고 넘어오거나 아니면 대충 훑어보고 이렇게 넘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닮은 파트가 이제 힘들어지죠. 왜냐면 삼각형의 합동을 이미 요때 배우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각형의 합동을 그냥 초등학교 지식만으로 이게 어찌어찌 이게 하다가 닮은 파트 오게 된 거니까 이제 헬인 거야. 본인이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삼각형의 이제 합동이 완전하다. 그리고 이제 B에 대한 관점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하다 그러면 닮음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닌데 뒤에 있는 기초 과정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연습량이 좀 딸리는 경우에 닮음이 좀 어렵죠. 그래서 대응점과 대응점 맞추는 연습을 꼭 하면서 넘어오시면 처음엔 좀 느린 것 같더라도 굉장히 좀 빠르게 점령이 가능하신데 여기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고 스무스하게 넘어오다가 다시 한번 걸려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교육과정상 보면 갈수록 중요해지죠. 뭐 이거는 뭐 강조를 뭐 몇 번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이건 최소 여러분이 4번에서 6번도 보고 오실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 이거 한 번에 점령되는 데가 아니야.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은데 이때 연계 과정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직접적인 연계 과정이야. 그러면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2-1 같은 경우에는 간접이야, 간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방정식에서 보면은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 같은 게 요 두 가지는 이제 일반해가 존재해요. 일반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바꿔서 얘기하면 또 함수 관점에서 보면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는 이거는 미적분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미분 적분 개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도형의 면적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고 기울기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단독적으로 출제해야 돼. 단독적으로.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면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부터죠, 그죠? 바뀐 걸로 보면 대수부터가 여러분 이제 그 공통 과목에 이제 포함될 건데 그 공통 과목을 공부하실 때 보면 얘네들은 간접 출제니까 공부가 이제 안 하고 싶단 말이지. 이제 안 하고 싶으면 이제 3등급 이상 맞기가 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난 3등급 맞을 거야 이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참 좀 기초 아직 시간이 좀 있을 때 기초를 좀 탄탄히 한다. 간접 출제가 말이 간접 출제지 실제로 보면은 3등급, 그러니까 2등급 이상을 여러분이 이제 획득하시려 그러면 해야 돼. 얘가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얘들 기초. 뭐의 기초냐 그러면 3차하고 4차를 이해하시는데 기초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다시 말해서 2차 함수는 1차 함수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걸 얹이잖아. 그러면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점수가 잘 오르지 않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1학년 1학기랑 2학년 1학기죠. 요게 좀 미흡한 상태로 학년이 올라오시게 되면 3학년 1학기는 인수분해 하다가 끝나요. 그냥 인수분해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요 다항식 계산을 좀 철저히 좀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한 바퀴 딱 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선택이 되겠죠. 3학년 걸 공부해야 되냐 2학년 걸 공부해야 되냐 다시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데 너무 막 기본 이렇게 하시잖아. 기본인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너네들이 이제 힘들어할 거란 말이지. 힘든데 왜 하는가? 힘든데 하지 말고 선생님 추천사항은 뭐냐면 내가 애매하게 완성된 것 같아. 그래도 3-1 기본 개념이죠. 기본 수준에서 심화 문제까지 푸지 마시고 기본 수준에서 좀 접근하시면 인수분해가 이해도가 어느 정도 들어섰을 때 다항식을 보게 되면 좀 이게 꿀이에요, 꿀. 소위 말해 껌이라고. 아주 쉽다니까, 아주 쉽다. 좀 약간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다 보면 이게 쉽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개념 있죠, 기본. 선행과정, 기본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심화하고 병행을 하시는데 진도는 뭐가 더 빨라야 되냐면 이 3-1 진도가 조금 더 한 단원 더 빠른 상태로 심화를 보시게 되면 뒤에 있는 삼각과정 공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면서 복습 겸 심화학습을 하게 될 거니까 시너지가 상당히 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실 때 보면 2-1 학습하고 2-2 학습을 동시에 하든지 아니면 너무 심화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아직 실력이 그렇게 상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너무 많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의 지속성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선생님 추천사항을 좀 잘 듣고 여러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잘하시는 분은 워낙 잘하시지만 이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화가 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소화가 된다 그러면 보약도 내가 소화를 시켜야 그게 보약인 거지. 소화를 못 시키면 탈만 나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 너무 촉박하고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2학년 1학기에 집중하는 게 더 오히려 현명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 적용하시면 된다. 만약에 내 자녀가 이런 고민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 방식을 채택을 할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이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시겠죠. 3학년 때도 마찬가지야. 3학년 때도 뭐 심화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교육과정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고, 시간이 없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이해 못 한다기보다는 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심화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존재한다 그러면, 공통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너무 쉬워. 3학년 1학기 과정이. 그래서 3학년부터는 비니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고, 못하는 학생은 갈수록 좀 힘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거기 2학년 1학기가 딱 중간이야. 그러니까 노력하면은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정도의 시기이고 노력을 안 하면 언제든지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니까 이때 좀 하시고 선행학습으로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행학습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인내심을 선생님이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양 자체는 많진 않지만 선행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양이 많아요. 초등과정이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게 아니지만 선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양이 좀 많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만 좀 인내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할 것 같으면 선생님 추천사항 1단원까지 해놓고 포기를 하세요. 다음에 할 때 좀 연계가 되게 한 요쯤 포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잖아. 여기까지 좀 해놔. 그래야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도움을 좀 받을 거 아니겠니? 여러분 공부한 그 몫을 지금 챙겨갈 거 아니야. 나 그래도 포기하고 싶어. 여기까지. 그래야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거 아니겠니? 전 정말 힘듭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는 하라고. 여기까지 해야 대입법 정도는 공부를 해야 왜 출제되는지는 알 거 아니야. 왜 출제되는지. 여기까지 하라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을 두도록 하겠어요. 당연히 완주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시겠어요. 수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어요.